자, 전개도가 주어진 기둥의 건널비와 부피. 자, 기둥, 원기둥이 됐든, 뭐 사각기둥이 됐든, 삼각기둥이 됐든, 자, 삼각기둥을 예를 듭시다. 자, 이거 삼각기둥인데 얘를 펼치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위아래에 합동인 삼각형들이 있을 거고, 옆면의 모양들은 전부 다 자, 직사각형들이 있을 거야. 건널비를 구하라 라고 하면, 건널비를 구하라면 넓이를 다 더해주면, 얘가 왜 이럴까? 자, 건널비를 구하라 그러면 밑넓이 곱하기 하고 옆면의 넓이인데, 옆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더라?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 했죠. 밑면의 둘레가 옆면의 가로의 길이와 같았었죠. 자, 그거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 전개도로 만들어지는 원기둥의 건널비와 부피를 차례로 구하면, 자, 밑면의 둘레하고 옆면의 가로하고 길이가 같아. 근데 자, 밑면의 반지름을 갖다가 x라고 두면, 임시로 x라고 두면 밑면의 둘레는 2파이 x인데 그것이 4파이랑 길이가 같으니까 파이 약분되고, 2x는 4에서 x는 2. 밑면의 반지름은 2짜리가 되는 거야. 그럼 건널비부터 구하면 밑넓이는 파이 곱하기 반지름 2의 제곱, 밑넓이 곱하기 2 더하기 옆면의 넓이인데 옆면의 넓이는 직사각형 가로 곱하기 세로 4파이 곱하기 7. 나머지는 계산하면 건널비는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부피는, 모든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란 말이지. 아까 반지름이 2짜리였고 이건 원기둥의 겨냥도를 그려보면 높이가 7짜리가 나오니까, 자, 기둥의 부피는 파이 곱하기 2의 제곱 밑넓이 곱하기 높이 7 이렇게 되겠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기둥의 부피. 자, 모든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인데 밑면의 모양이 지금 부채꼴이에요. 부채꼴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4, 그 다음에 중심각이 90도짜리니까, 자, 밑면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반지름 4의 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90, 이게 밑넓이 곱하기 높이 8. 나머지는 계산하면 되겠죠. 자, 이 그림은, 자, 어느 직육면체에서 작은 직육면체를 잘라낸 입체도형이야. 작은 직육면체를 잘라내고 난 다음에 잘라내고 남은 입체도형의 건널비나 잘라내기 전 건널비나 똑같아. 지금 잘리고 나서 이 친구하고 잘리기 전에는 원래는 어떤 친구였을 거냐면, 자, 이런 친구였을 텐데 잘리기 전이나 잘리고 나서나 건널비는 똑같아. 건널비는 똑같아. 자, 근데 부피는 잘라내기 전 부피에서 잘라낸 거를 빼주면 되는데, 자, 왜 똑같냐면,
잘라내기 전에는 자, 이 친구가 있었어. 이 친구가 있었는데 얘가 없어지면서 자르면서 얘가 없어지면서 그게 얘가 된 거야. 얘. 둘의 건널비는 똑같죠. 그 다음에 잘라내기 전에는 얘가 있었어. 근데 잘라내고 난 다음엔 얘가 없어지면서 얘가 생긴 거야. 그러면서 똑같아. 그 다음에 잘라내기 전에는 얘가 있었는데 잘라내면서 얘가 없어지고 이게 새로 생긴 거야. 없어진 거랑 새로 생긴 거랑 똑같기 때문에 직육면체의 건널비가 그대로 유지된다. 잘라내고 난 다음이나 잘라내기 전이나. 자, 그래서 이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라. 이 입체도형의 건널비를 구하라라고 하면 그냥 잘리기 전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라랑 같은 말이야. 같은 말. 직육면체에도 사각기둥이니까 건널비는 밑넓이 곱하기 2에서 옆면의 옆넓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밑넓이는 이게 불편하네. 자, 가로 곱하기 세로 13 곱하기 10자리가 2개 13 곱하기 10자리가 2개. 자, 그 다음에 옆면의 넓이는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 하고 같단 말이지. 근데 밑면의 둘레가 13 더하기 10 더하기 13 더하기 10이야. 얘는 뭐 계산하면 260이 될 거고 13 더하기 10 자 곱하기 하면 밑면의 둘레죠. 여기에 곱하기 10 해주면 이 입체도형의 건널비가 되는 거야. 굳이 잘라는 거 하나하나 다 체크 안 해도 된다라는 거.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구멍이 뚫린 입체도형의 건널비. 자, 이거 두루마리 유지인데 두루마리 유지. 자, 구멍이 뚫리기 전에는 밑면은 이게 고스란히 다 밑면이었어. 근데 구멍이 뚫리고 나면서 뭐가 없어지냐면 가운데 원만큼이 없어지는 거야. 이만큼이 없어져. 여기도 이만큼이 없어진 거야. 그럼 없어진 만큼 어떻게 해야 돼? 빼줘야 돼. 없어진 만큼. 원래 있던 거에서 없어진 만큼을 새로 빼줘야 돼. 근데 이 안에 구멍 뚫린 원기둥의 옆면은 원래 없었단 말이야. 여기서 원기둥의 옆면은 원래 없어. 휴집하면 이 안쪽 부분 거기는 원래 없었어. 새로 생긴 거야. 그 부분은 더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 밑면만 보면 원래 밑면에서 뚫린 부분의 넓이만큼을 빼줘야 돼. 밑면만 보면. 자, 그래서 밑넓이는 파이 곱하기 반지름 5의 제곱이었는데 원래는 근데 구멍 뚫린 부분이 파이 곱하기 2의 제곱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얘가 하나의 밑넓이가 된 거야. 밑넓이. 근데 그거 곱하기 2. 그럼 여기가 밑넓이 곱하기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옆면의 넓이. 원래 있었던 거. 큰 기둥의 옆면의 넓이는 윗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니까 더하기 2파이 곱하기 5. 이게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 하면 이게 원래 옆넓이야. 원래
원래 옆넓이인데 새로 생긴 부분이 있단 말이지. 새로 생긴 부분은 원래 구멍 뚫린 부분에 옆면은 새로 생긴 거야. 이거는 더해줘야 돼. 그러면 더해줘야 될 친구는 자 밑면의 둘레가 이거 반지름 몇 짜리야? 반지름이 2짜리. 밑면의 둘레가 2파이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높이. 자, 나머지는 계산. 자 회전체. 너네 회전체 겨냥도를 그릴 때는 일단 선대칭을 먼저 시켜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평면 도형을 얘를 대칭축으로 해서 회전을 시키겠대. 회전시킨 입체 도형의 겨냥도를 어떻게 그려야 되면 일단 선대칭 도형을 만들어. 자 여기에서 5만큼 가잖아. 5만큼 가서 점 찍어. 여기에서 5만큼 가잖아. 5만큼 가서 점 찍어. 점 찍고 가장 멀리 있는 점끼리 약간의 타원형으로 그려주면 되는 거야. 아 여기는 보이는 거구나. 그러면 이거 모양이 뭐가 돼? 원 기둥이 되는데 문제는 여기는 볕단 말이야. 여기는 빈 부분이야. 얘도 선대칭 도형을 그려. 2만큼 왔으면 2만큼 오고 2만큼 갔으면 2만큼 와서 얘도 하면 이거 뭐가 돼? 아까 원기둥 구멍 뚫린 원기둥이 되겠지? 그거에 부피를 구하래. 자, 얘 또한 기둥이니까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에서 자 밑면의 넓이가 원래는 반지름이 5짜리였을 텐데 파이 곱하기 5의 제곱이었을 텐데 구멍이 뚫렸으니까 구멍이 뚫린 만큼은 빼줘야 돼. 이만큼은 빼줘야 돼. 파이 곱하기 2의 제곱. 이게 밑넓이야. 자 높이 6. 나머지는 계산하면 되겠죠. 자 각불의 겉넓이. 자 각불은 기둥이랑 달리 밑면이 한 개만 있죠. 그래서 각불의 겉넓이 하면 밑넓이하고 옆넓이만 더해주면 됩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은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사각형이고 옆면은 높이가 10인 2등변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사각불의 겉넓이. 자 사각불의 겉넓이 밑넓이 더하기 옆넓이인데 밑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6짜리인 정사각형의 넓이니까 6 곱하기 6 더하기 자 옆면은 하나가 밑변의 길이가 6이고 높이가 10짜리인 2등변 삼각형이잖아. 그럼 하나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똑같은 게 4개가 있죠. 왜? 사각뿔이니까 곱하기 4. 나머지는 계산하면 겉넓이가 나오겠죠. 자 원뿔의 겉넓이는 그냥 겨냥도만 봐서는 그리기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원뿔의 전개도를 그려. 요거? 겉넓이 아니야? 잠깐만요. 이거 책 달라. 내 거랑 니네 거랑. 자, 그래서 원뿔을 보면 이 상태에서 겉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나도 굉장히 어려워. 너희들도 어려워. 그러니까 전개도를 그려야 되는데 원뿔의 전개도는 옆면의 모양이 부채꼴이죠. 옆면의 모양이 밑면은 원이고 자 그러면 전개도를 그렸는데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거야. 근데 뭘 몰라? 중심각을 몰라. 자, 그럼 나머지만 가지고 알아놔야 된다는 건데 일단 밑면은 반지름이 2짜리. 그 다음에 여기 6은 누구냐면 모선이죠. 모선은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가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전개도에서 접었을 때 만나는 부분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 둘이 같아. 그럼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얘의 둘레의 길이랑 같으니까 4파이야. 4파이. 자, 그래서 뿔의 건널비. 자, 밑면의 넓이 파이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옆면의 넓이가 얘인데, 자, 부채꼴의 넓이를 꼭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으로 구할 필요는 없지. 2분의 1 곱하기 부채꼴의 반지름 6 곱하기 호의 길이 4파이 2분의 1 RL로 구해도 되죠. 나머지는 계산. 자, 그 다음에 자, 너네들 자꾸 까먹는 것 같은데 모든 뿔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하고 3분의 1을 곱해줘야 됩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사각 뿔의 부피. 자, 부피 V라고 할게요. 볼륨의 약자입니다. 자, 밑넓이 5 곱하기 5 높이 6 곱하기 3분의 1. 자, 얘가 밑넓이. 자, 알파벳으로는 보통 S라고 표현하죠. 이게 높이. 알파벳으로는 H라고 표현하죠. 나머지는 계산. 자, 원뿔의 부피. 자, 똑같이 모든 뿔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의 3분의 1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친구. 자, 부피 V라고 하면 모든 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에서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파이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높이. 높이가 12짜리죠. 13은 모선이지 높이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육면체를 세 꼭지점 BCD를 지나는 벽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뭐라고 돼 있어? 삼각뿔. 얘는 삼각뿔이야. 모든 뿔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자, 모든 뿔의 부피 V라고 하면 3분의 1 SH. 자, 그러면 누구를 밑면으로 둘 거냐? 자, 얘를 밑면으로 둡시다. 이 친구를 밑면으로 두면 얘는 자, 밑변 높이가 각각 3, 4인 직각삼각형이죠.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 모양이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잊으면 안 되고. 그럼 높이가 누구냐? 자, 얘가 높이입니다. 높이 4가 되겠네. 높이 곱하기 4. 얘가 밑넓이 S, 얘가 높이 H. 나머지는 계산. 자, 직육면체 모양의 그릇에 담긴 물의 부피.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육면체 모양의 물을 가득 채운 후 그릇을 기울여 물을 흘려보냈다. 남아있는 물, 자, 이만큼 남아있는 거지. 이만큼의 모양이 무슨 모양이냐면 무슨 모양이죠? 자, 이렇게 생긴 건데 이거 무슨 모양일까? 삼각뿔. 자, 모든 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에서 자, 밑넓이. 자, 밑면을 뭘로 할까요? 자, 얘를 밑면으로 합시다. 밑면이 삼각형이야.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15 곱하기 높이 10. 그 다음에 자, 이 뿔의 높이 얘가 되겠지. 곱하기 20 해주면 됩니다. 얘가 밑넓이 S, 얘가 높이 H. 911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인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6, 높이가 9인 원뿔 모양의 빈 그릇에 1분의 4파이씩 물을 넣을 때 빈 그릇에 물을 가득 채우는데 몇 분이 걸리는지 구하래.
자, 이 그릇의 부피는 모양이 원뿔이니까 부피는 3분의 1 SH 해서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파이 곱하기 6의 제곱 곱하기 높이 9 해서 108파이 세제곱센티미터가 나와. 근데 1분에 4파이씩 물을 채워. 4파이씩 x분을 물을 채웠을 때 108이다. 나머지는 풀어주면 되겠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전개도로 만들어지는 원뿔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원뿔의 건널비는 밑넓이 하고 자 옆면의 넓이. 지금 자 원뿔의 건널비 S라고 하면 밑넓이 밑면 더하기 옆면. 그래서 옆면은 부채꼴이고 중심각까지 나와 있으니까 구하기가 편하죠. 옆면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반지름 9의 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120도 하면 얘가 자 옆면의 넓이야. 자 그런데 전개도에서 접었을 때 만나는 모서리의 길이 자 선의 길이는 같다. 그러면 자 이 원뿔의 자 이 친구는 원뿔이란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 L은 2파이 곱하기 반지름 9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120에서 계산해주면 3분의 1 3 6파이. 자 6파이라는 건 이 호의 길이가 6파이라는 건 이 원의 둘레도 6파이라는 거야. 자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x라고 하면 자 2파이 x도 6이 돼야 하니까 밑면의 반지름 x는 3. 그래서 밑면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3의 제곱. 나머지 계산하면 원뿔의 건널비가 나오죠. 자 회전체의 겨냥도를 그릴 때는 뭐부터? 선대칭 도형부터 만듭니다. 자 이 점에서 5만큼 떨어진 곳에 점 찍고 자 여기에서 5만큼 떨어진 곳에 점 찍어. 여기 점선으로 찍은 이유는 여기는 빈 공간이니까. 자 선대칭 도형 그리고 가장 멀리 있는 점끼리 원을 그리면 되는 거야. 얘는 무슨 모양이냐면 원래는 원기둥이었는데 안에 구멍이 파였어. 구멍은 뿔 모양으로 구멍이 파인 거야. 원래 원기둥이었는데. 자 그러면 건널비는 뭐가 있을까? 자 건널비를 구성하는 부분은 자 밑면은 요거 하나 있죠. 요거 하나. 여기는 구멍이 뚫린 거니까 밑면은 파이 곱하기 반지름 5짜리지 5의 제곱 더하기 자 옆면 부채꼴의 옆면 부채꼴이란다. 원기둥의 옆면이 있을 거야. 원기둥의 옆면 곡면 부분이 있을 거야. 걔는 자 밑면의 둘레 2파이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저 원기둥의 높이 12고 자 하나가 더 있어. 안에 구멍이 뚫리면서 원뿔의 옆면만큼이 새로 생겼을 거 아니야? 자 그만큼을 더해줘야 돼. 자 그럼 이 원뿔의 옆면만큼이 새로 생긴 거야. 여기 원은 있다가 없어진 거고. 자 그러면 이 길이는 이 원뿔의 모선과 같단 말이지. 10 몇이라고 써 있는 거야? 3 13. 자 그 다음에 얘는 반지름이 5짜리인 원이었죠. 그러면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밑면인 원의 둘레랑 같았을 테니까 호의 길이가 10파이면 이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10파이 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부피는 원기둥의 부피에서 뿔의 부피를 빼주면 되는 거야. 자 원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자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원래 밑넓이 곱하기 높이인데 원뿔의 높이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죠. 자, 여기서 S랑 H를 둘이 공유하지. 아. 자, 원뿔의 밑면이나 원기둥의 밑면이나 같고요. 원뿔의 높이나 원기둥의 높이나 같으니까 얘를 계산하면 돼. 원기둥의 부피에서 뿔의 부피를 빼면 이건 3분의 2 SH와 같지? 3분의 2 곱하기 밑넓이 파이 곱하기 반지름 5의 제곱 곱하기 높이 12. 나머지는 계산하면 부피가 나오겠죠. 자, 133까지 나갑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사다리꼴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의 건널비. 자, 얘를 L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시켜. 회전체는 겨냥도 그리려면 선대칭 도형부터 만들라 그랬어. 선대칭 도형, 선대칭 도형. 자, 그림이 너무 작네. 자, 선대칭 도형 먼저 그리고 9cm, 그 다음에 3cm. 그 다음에 가장 멀리 있는 점끼리 약간 타원형 모양으로 그려줘. 타원형 모양으로 그려줘. 무슨 모양이 되나요? 원뿔? 대가 되죠? 원뿔 대. 자, 뭐 구하래? 건널비 구하라니? 건널비. 자, 원뿔대는 뿔이 잘린 녀석이잖아. 원뿔대의 전개도를 그리면 원래는 원뿔이었던 아이였어. 원래는 원뿔이었던 아이. 밑면이 반지름이 9짜리. 9. 그 다음에 원래 모선은 10 더하기 5에서 원래 모선은 15짜리였는데 15짜리였는데 자, 얘가 좀 잘린 거야. 잘렸는데 잘린 부분이 뭐였냐면 원뿔이지. 잘린 부분이 원뿔만큼 잘렸어. 그러면 잘린 부분은 원뿔만큼 잘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원래 있던 부분은 자, 이만큼이 있었지만 없어져. 그리고 나서 뭐가 뚜껑이 있을 거 아니야. 뚜껑 덮어주면 뚜껑의 모양은 원 모양이 되겠지. 원 모양. 자, 이걸 그림을 다 그려봅시다.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5.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모선의 길이 10. 그 다음에 얘는 반지름이 3짜리야. 3짜리. 그러면 이 원뿔대의 건널비는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얘하고 그 다음에 얘. 자, 그러면 얘부터 넓이 구하면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더하기 얘부터 넓이 다시 구하면 파이 곱하기 반지름 3의 제곱. 자, 이 친구는 넓이 어떻게 구해요?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의 넓이를 빼주면 되지. 중심각을 모르니까 호의 길이를 알아야겠네. 자, 이 원의 둘레 18파이. 이 원의 둘레, 얘의 둘레 6파이. 자, 그래서 큰 부채꼴의 넓이, 큰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큰 부채꼴의 반지름 15 곱하기 큰 부채꼴의 호의 길이 18파이.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5 곱하기 호의 길이 6파이. 나머지는 계산하면 건널비가 나오겠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대의 부피. 자, 원뿔대의 부피는 비교적 간단하지. 큰 뿔의 부피에서 작은 뿔의 부피를 빼면 되죠. 큰 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파이 곱하기 반지름 6의 제곱 곱하기 높이가 8 더하기 8 16 빼기.
작은 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반지름 3짜리 파이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높이 8짜리. 나머지 계산하면 원뿔대의 부피. 자, 9의 건널비 4파이 r 제곱, 9의 부피 3분의 4파이 r 세제곱. 이거 모르면 그냥 답이 없어요. 답이. 자, 9를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의 최대 넓이가 25파이일 때 이 9의 건널비를 구하래. 자, 9가 있었어. 9를 잘라. 9를 엿다 대고 자르면, 자, 좀 더 위에다 잘라 봅시다. 엿다 대고 자르면 단면이 이런 원이 나와. 이런 원이. 여기다 대고 자르면 단면이 이런 원이 나와. 그러면 어디다 대고 잘라야 가장 큰 원이 나오냐면 이 9의 중심을 지나도록 잘랐을 때 나오는 이 단면의 넓이가 제일 큰 거야. 얘의 넓이가 제일 큰 건데 얘의 넓이가 25파이래. 이 9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파이 곱하기 반지름 r의 제곱. 저 단면의 넓이가 25파이다. 그러면 파이 자, 반지름 r이 5. 9의 건널비는 4파이 r 제곱해서 나머지는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입체 도형의 부피. 자, 부피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네요. 하나는 자, 반구 모양 하고 하나는 원기둥 모양. 그래서 두 부피를 더해주면 되겠지. 자, 9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반지름의 세제곱. 반지름이 6이니까 6의 세제곱인데 반구니까 2분의 1 하고, 자, 원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파이 곱하기 6의 제곱 곱하기 높이 10. 나머지는 계산하면 되겠죠. 자, 오른쪽 그림은 반지름의 길이가 3인 9의 4분의 1을 잘라낸 입체 도형이다. 자, 이 입체 도형의 건널비를 구하래. 건널비. 자, 원래 9의 건널비에서 없어진 부분은 빼면 되는 거고 새로 생긴 부분은 더하면 되는 거야. 원래 9의 건널비가 4파이 곱하기 반지름 3의 제곱인데 여기에서 9의 4분의 1만큼이 잘렸죠. 자, 여기 9 공면만큼이 없어졌을 거 아니야. 공면만큼이. 그것만큼을 빼줘야 돼. 그래서 4파이 곱하기 3의 제곱. 이거의 4분의 1만큼이 잘렸어. 잘렸으니까 그거를 빼주는 거야. 자, 없어진 부분은 빼주고, 그 다음 새로 생긴 게 두 개가 있네. 새로 생긴 게 얘하고 자, 둘은 반원이죠. 반원. 자, 파이 곱하기 반지름 3의 제곱. 얘가 이제 원의 넓이인데 반원이니까 2분의 1인데 여기에서 반원이 두 개 있으니까 곱하기 2에서 더해주면 되겠지. 건널비는 새로 생긴 건 빼주고 새로 생긴 건 더해주고 없어진 건 빼주면 됩니다. 자, 942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면 도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 시킬 때 나오는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래. 자, 겨냥도 그리려면 선대칭 도형 먼저 그리는 거야. 선대칭 도형. 그리고 가장 멀리 있는 점끼리 원 모양을 그리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거 모양이 무슨 모양이냐면 반구 하나에 작은 방구가 올려져 있는 형태지. 그러면 부피. 자, 9의 부피는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인데 자 위에 거 작은 거 반지름이 3의 세제곱인데 반구니까 곱하기 2분의 1 하고 자 거기에 노란 거 큰 거 3분의 4파이 곱하기 반지름 6의 세제곱인데 반구니까 곱하기 2분의 1에서 둘이 더해주면 되겠죠. 잠시만.